제가 이제 고사부리성이 비류백제의 근거지였다. 원래 수도였다라고 이제 자꾸 우기는데요. 사실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류왕이 고사부리성에 왔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문자로서 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읍에 있는 고사부리성이 비류백제의 원수도였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고사부리성이 원수도였다라고 하면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그거를 항공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기는 고사부리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고사부리성은 원래 있던 지역은 영원면, 그러니까 이제 정읍시 영원면에 있는 이 자그마한 능선이 원래는 고사부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책을 세우고, 그러니까 원시 부족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목책을 구릉에 세우고 집단을 이루어 살았던 게 원래 이제 고사부리성의 형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고부읍성 뭐 이제 이곳으로 옮겨서 이제 국권이 지키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되는데요. 이곳에 이제 이러한 토성 자리가 있고, 은선리 토성. 은선리 하면 제가 이제 마한, 그러니까 은나라 유민들이 이쪽에 숨어들었기 때문에 은선리 그 말도 맞죠, 어느 정도. 3,500년 전에 이제 은나라 유민들이 왔던 곳이기도 하고, 운항리 고분이 있고, 아마 운항리 고분이 여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사리 고분이 이쪽에 이제 한 5기 정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릉, 이게 이제 비료왕의 왕릉일 수도 있고, 뭐 소선호, 왜냐면 그의 어미 소선호는 비류를 따라왔기 때문에 소선호의 무덤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이렇게 무덤군이 있어요. 이쪽에 무덤군. 이게 이제 천태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백제의 이제 선산, 백제감은 부여시의 선산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선산을 지켰던 절, 그러니까 이제 절사자는 사실은 뭐 관청 시자로도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주둔해서 이 고분을 지키고 있던 부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신분으로 따지면 공로죠. 공로, 관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아주 멋진 백제의 석탑이 있습니다. 뭐 아주 정림사지의 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초기 작품으로 보여지는데, 목조식, 뭐 가구식 아주 초기 작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단이 원래 그 돌 기단이 아닐 거다라고 해서 가치를 좀 많이 낮추는데, 사실은 되게 백제다운 이러한 탑도 있고, 나라가 관리하는 이러한 절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백제 수도하면 주위에 이제 항상 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항이 바로 이 곰소항입니다. 뚜렷하죠, 곰소항.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아마 미추홀, 인천에서 아마 온조 백제는
평양으로 가고 비류백제는 이곳으로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큰 배를 타고 이쪽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곳은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데였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갈아타고 밀물대 갈아타고 여기 해정사, 이 해정사에도 석탑이 있습니다. 석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배가 정박을 해서 바로 고읍성으로 올라가는 내지는 이 길을 통해서 옛 고사부리 성으로 갔던 그 정박해 있던 곳이 이곳 해정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구도 있고 백제하면 또 미륵이 있어야 돼요. 미륵사. 뭐 익산에도 미륵사가 있는데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이곳이 미르감이라고 합니다. 미르감. 뭐 아주 절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미르감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백제 양식의 석불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부리성은 사실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이곳이 왕성으로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제 여기가 썰물일 때는 육지가 되고 밀물일 때는 발목까지 정도 물이 차는 갯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간척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간척 사업을 하게 돼서 이곳을 맡게 되는데 그곳이 벽골제죠.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벽골제를 저수지다라고 하는데 저수지는 그 앞에 넓은 평야가 있어야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가 있는 곳이지 바닷가를 막는다는 건 분명히 간척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수문도 이렇게 보이고 하는 이유가 이게 간척 사업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 넓은 들판, 감곡벌이거든요. 말 그대로 곡식이 아주 달달하는 감곡벌인데 이곳을 맡게 돼서 이 풍부한 식량을 토대로 해서 익산으로 진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익산의 좌평이었던 사택적덕 과문과 무왕이 결혼을 해서 이쪽에 이제 본격적인 왕성을 만들게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강성했죠. 백제 말년에 뭐 바로 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강성했기 때문에 신라를 많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되는데 천태산 이름 자체가 대단히 이름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천태산을 이곳 사람들은 풍수적으로 이렇게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좀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원 면사무소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정읍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예전부터 삼신산, 삼각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역사에 최초로 한반도 지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영주 봉래 방장입니다. 그 지명이 보면 삼각산 왜 그렇게 보냐면 한번 산의 정상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이게 이제 봉래산입니다. 그러니까 주 봉우리가 없고 쑥대같이 울긋불긋 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봉래산인데 주승산 이게 이제 영주산입니다. 고부 영주산 그리고 이쪽이 방장사입니다. 그리고 다시 변산으로 잃게 되면 거의
직삼각형의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삼각산이라고 해서 신성시 되어서 예전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곳이고, 학교에서는 이제 뭐 한라산, 지리산,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곳이 삼신산이고 그 안에 내장산, 이제 한반도의 자궁터가 되겠죠. 이곳 이렇게 이어보면 상당히 모양새가 아주 멋진 모양이 나오죠. 이곳이 그 신성시 됐던 삼각산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큰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거쳐갔었는데, 정읍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곳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사부리성이 백제의 비류백제의 원 수도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 왕들의 그 이름을 살펴보면 백제 온조왕 부여씨로 나오거든요. 주몽의 둘째 아들 제2 44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온조계가 이렇게 왕 노릇을 하다가 이 정도에 오면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온조계하고 비류계하고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고이왕, 바로 이제 체계왕이 이제 되고, 분서왕은 체계왕의 장자, 비류왕, 구수왕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쪽에 그 앞에 4대 앞에 분의 둘째 아들이네요. 그리고 개왕은 분서왕의 장자. 이렇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왕 노릇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하나가 아닌 두 집단이 서로 교류를 하였고, 서로 집권을 하였고, 22담로,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 22개의 도시를 다스렸던 그러한 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고사부리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고사부리성에서 그러한 역량이 발현이 되어서 나중에 뭐 규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편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반도에서 규슈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예전에 이제 싸움에서 지게 되면 단군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산신이 된다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만주 쪽에서 이제 만약에 싸우게 되면 지게 되면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사부리성, 비류백제의 중심이었던 고사부리성에 대해서 항공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